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롬. 안녕하십니까. 주스의 옆에 있는 식구입니다. 아니, 이거 원래 주스님부터 해야죠. 좋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저는 두 분과 인사하고 있는 27입니다. 음악하는 조이입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이번에 한 거를 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해서 듣다 보니까 제가 태양의 서커스, 그거를 방송을 네. 한 걸 제가 한 걸 들었어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거가. 그게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게 추임새가 너무 없는 거야. 우리가 녹음할 때 이제 한 명씩 하다 보니까 남이 할 때는 답을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시간을 좀 줄이고 그래도 좀 대화하는 걸 많이 넣어서 그래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들어서 이게 줌이 안 음, 좋은 게 제가 그렇게 한번 맞아, 해봤는데 줌이 이 맞아, 딜레이가 있어서 이게 맞아, 말이 오버랩이 되면 늦게 리액션이 나오니까 그게 오히려 더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맞아요. 오디오가 안 겹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청취자 것도 여러분. 있어요. 맞아요. 말이 겹치고 그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고. 또 네. 주스님 일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옳기는 한데 또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니까 물론 제가 말을 재미없게 해서 그런 것도 있었을 수 있는데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히 좀 하고 이게 빨리 돈을 모아서 우리가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부동산을 빨리 해서 이제 스튜디오를 마련해가지고 그놈의 녹음을 부동산은 제가 진행하는 한 3년 전부터 들은 것 같아요, 이칠님. 그놈의 거의 부동산, 2020년도 그놈의 부동산 얘기를 매일 듣다가, 진지하게 부동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아, 주스님은 처음 들었나? 저는 네. 2020년부터 맨날 들었거든요.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음, 이제 방송할 부동산 얘기하니까 또 이게 연관이 된 작품이라서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은 배너가 딱 있으니까 그 클릭하고 딱 들어오셨기 때문에 작품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제가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오직 오늘 뿐. 뭐 너무 못했어. 그 너무 짧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 27님, 좀 연습하고 오지 그러셨어요. 아이고, 참, 신뢰가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뮤지컬 렌트입니다. 렌트, 여러분들 다 보셨죠? 네, 맞습니다. 어, 많이 보셨죠? 한국 거 아직 저는, 못 봤어요. 아직 못 보셨고. 이번 것만 예전에 안 보신,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렌트를 아예 안 봤다는 거예요? 주스님? 한국에서는 아예 못 봤어요. 한국 그 정식 버전을. 왜냐면 음, 슬픈 역사가 있는데 제가 그 취소된 공연을 지금 렌트가 아,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오는 게 지난번에 마지막 공연 취소가 됐어요. 갑자기 맞아요. KBS 음, 주세 나는 바람에 그 마지막 맞아요. 공연을 예매하고 있었다가 취소당해가지고. 그게 2020년 공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2020년 8월에 갑자기 뉴스 타서 뮤지컬은 방역지침이 안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타가지고 강제로 정부에서 공연을 취소시켰어요. 아, 맞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20년에 디큐브에서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3년 만에 다시 코엑스 아티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제가 그 코엑스 아티움을 가면서 그 지하에 이렇게 맛있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초계국수 집에 가서 너무 오랜만에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계국수를 그 시원한 거를 막 국물까지 막 쫙 들이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로 바로 올라가서 이제 공연을 봤는데 저는 렌트를 사실 이렇게 다양한 극장에서 예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에서 초연할 때 제가 봤었거든요. 그게 이제 2000년이었어요. 2000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초연을 했는데 혹시 그때 보시지는 않으셨죠? 세 분은. 2000년대에 남경주 배우님하고 최정원 배우님이 저는 그때 봤어요, 나오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네. 우리 이 연배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초연, 스스로 네, 거의 다 이렇게 고인물이라고 인정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 이슈가 됐던 게 최정원 배우님이 출산한 이후에 첫 복귀작이었어요. 근데 최정원 배우님이 막 그때 수중 분만을 하셨거든요. 물속에서. 막 맞아요. 물속에서 아기 낳는 걸 그거 TV 하셔가지고. 나왔었어요, TV. 나 그거 TV 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최정원 배우님이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후에 미미로 처음 이제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요.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제 기억나는 게 애를 낳고 오셨는데도 너무 날씬하신 거 있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때 막 전수경 배우님, 그다음에 김선영 배우님, 지금 이제 안무를 많이 하시는 황현정 배우님, 그다음에 이건명 배우님, 뭐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셨었어요. 이게 거의 1세대 스타드 분들이
이제 때로 나오셔서 그때 이제 이슈가 되었던 그런 작품이었죠. 초연할 때 오페라 극장에서 했으니까 거기가 오페라 극장이 2,300석인가 그래요. 근데 완전히 이야 이렇게 큰 공연장을 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흥행이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2001년에 다시 이듬해 앵콜 공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토월로 옮겨서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2004년에 영광홀에서도 하고 2007년, 9년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했던 것 같아요. 2011년에도 하고 근데 한참 동안 이제 못했죠. 11년 이후부터는 사실 조금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 9년 만에 2020년에 아까 주수님이 말씀하셨던 디큐브 공연을 올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오랜만에 가서 봤는데 진짜 완전히 세대가 바뀐 케이스여가지고 9년 만에 보니까 정말 느낌이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연할 때 2020년도에 공연할 때 나오셨던 배우님들과 또 새로 오디션을 해서 합류하신 분, 이렇게 배우분들이 좀 섞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줄거리를 이야기한다, 뭐 이러면 조금 이게 줄거리가 이렇게 막 뚜렷이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에피소드별로 묶여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들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이제 장면과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주제가 연결이 되는 약간은 좀 컨셉트 뮤지컬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작품인데 또 이제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이렇게 커플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줄거리는 또 있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사랑 얘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공연 본 날 장지훈 님이 로저 역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호영 배우님이 엔젤 역할 하셨고, 그 다음에 조에는 이제 정다희 배우님, 전나영 배우님도 모린 역할로 나오셨고, 이번에 새로 합류하신 배우님이 백형훈 배우님, 그 다음에 김환희, 이지연 배우님, 김수현 배우님, 윤영열 배우님도 오랜만에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 임정모, 배수정, 구준모, 최원석, 박찬양 뭐 이런 많은 분들 계셨었고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제자로 계셨던 분들이 또 출연을 이렇게 또 하고 계셔가지고 아 이거 또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번 시즌의 특징이다라고 좀 하면은 이게 이제 연출자 분이 물론 이제 처음은 아니신데 한국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1997년도에 브로드웨이에서 렌트를 봤어요. 1997년에 렌트가 초연한 거 아시죠? 초연할 때 네. 제가 공연을 봤었어요. 그때 제가 명성황후라는 작품으로 뉴욕에 출장을 갔는데 1997년도에 뮤지컬 명성황후가 링컨 센터에서 초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뉴욕에 갔을 때 렌트가 첫 오픈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진짜 좌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표를 구해서 97년에 공연을 봤었는데 그때 엔젤 역으로 나오셨던 분이 지금 연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오, 이제 마이클 클리프라는 분과 함께 그 렌트의 리바이벌 공연 협력 연출을 맡으신 분이신데 앤디 세뇨르 주니어라는 분이세요. 근데 저는 이분을 연출이라고 하시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97년도에 출연하셨다고 그러길래 제가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엔젤로고 나오셨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배우로 출연하셨던 분들이 연출까지 하긴 조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또 출연하셨던 분이 작품 연출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 브로드웨이는 이런 영역을 넘나드는 게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원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꽤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아무튼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렌트가 원래 오페라가 원작이 있어요. 혹시 어떤 오페라인지 아십니까? 라보엠이요. 네, 맞습니다. 라보엠이라는 오페라를 가지고 이거를 현대적으로 바꿔서 만든 게 바로 렌트이고요. 라보엠이 원래 프랑스어로 보헤미안이라는 뜻이 있대요. 보헤미안이라는 게 집시를 뜻하는 거고, 그 집시라는 게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어떤 사회적 룰이나 관습 안에 들어있지 않고, 그걸 이렇게 막 자유분방하게 방랑자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헤미안이라고 하는데 그냥 딱 그런 사람들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모든 캐릭터들이
다 그런 방랑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라보엠이 이제 그 19세기 후반에 그때 당시에 어떤 프랑스 예술가들의 삶과 고통 이런 것들을 그렸다라고 하면, 렌트는 이제 그 현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날이라기보다 1990년대 초반이겠죠. 그때 당시에 어떤 예술인들의 삶의 고난과 그 아픔 이런 것들을 그린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렌트라는 제목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빌리는 거죠. 빌리는 건데, 그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이 같은 이제 친구랑 동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제 집을 렌트를 해서 사는데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작곡한 악보나 이런 것들을 태워서 그 불을 이렇게 쬐고 하룻밤을 보내고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오페라에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때 당시에 예술가들도 아니 우리 예술가들은 왜 가난해야 되냐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세월이 지나도 라보엠 시대나 오늘이나 왜 우리 예술가들은 왜 가난해야 됩니까? 아, 근데 저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가난해야 사실 되기보다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잘못된 편견인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맞습니다.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기 만족적 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 이미 보상이 되지 않았냐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받는 거죠. 음, 그리고 격차가 너무 심해요. 스타와 넌스타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막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격차로 인하여 다수가 거의 90% 이상이 빈곤층에 속하는 게 정말 슬픈 현실이죠. 맞습니다. 이게 전에도 우리가 지난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 예술가들이 사실 열악한 건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래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좋아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그 가난함을 무릅쓰고 예술을 지향하는 그리고 이제 그 낭만과 꿈과 자유로움 사실 그 요즘에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 예술가 분들의 꿈을 쫓는 그 열정?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굉장히 진솔한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